GT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현관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긴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혹시 신발의 앞코가 현관문 바깥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짝이 맞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의 현관이 이런 상태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피 같은 돈을 문 밖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쥐띠는 12지신 중 가장 부지런하고 영리하며 곡식을 모으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띠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고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데도 왜 통장의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왜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어김없이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비가 나가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다시 바닥을 드러낼까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힘들게 걷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그 창고의 바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쥐띠에게 집안의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이자 동시에 재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무심코 벗어둔 신발 한 켤레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쥐띠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리정돈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부자 쥐띠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전해져 온 무너진 재물운을 단 3일 만에 복구하는 확실한 비법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중간에 공개할 신발 끝 45도의 비밀과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두 켤레의 법칙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20분 이 영상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뚫린 구멍을 막고 막힌 금전운을 뚫어드릴 확실한 열쇠를 지금 바로 쥐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하기만 합니까? 특히 쥐띠분들이 이런 하소연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쥐띠라는 띠가 가진 아주 특별하고도 예민한 기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일 뿐입니다. 먼저 쥐띠 여러분의 본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쥐는 12지신 중 첫 번째 동물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쥐는 본능적으로 겨울을 대비해 곡식을 부지런히 물어나르는 동물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전한 곳에 저장하고 축적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쥐띠는 다른 어떤 띠보다도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줄 아는 잠재력을 가진 부자의 그릇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저장하는 본능 때문에 쥐띠에게는 집안의 그 어떤 공간보다도 현관이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자연 상태의 쥐를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힘들게 구한 먹이를 입에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굴의 입구, 즉 구멍입니다. 그 구멍이 너무 넓어서 비바람이 들이닥치거나 혹은 천적에게 노출되어 있거나 다른 쥐들이 들락날락하며 어지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밤새도록 먹이를 물어와도 그 창고는 순식간에 털리고 맙니다. 현대주택에서 그 굴의 입구가 바로 현관입니다. 쥐띠에게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곳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재물, 즉 곡식을 집 안으로 창고로 빨아들이는 기의 통로이자 내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결계와도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상담했던 한 50대 남성분의 사연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쥐띠 사장님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고 시장에서도 수완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매출 장부를 보면 분명 돈을 많이 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어김없이 차가 고장나거나 병원비가 나가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다시 바닥을 드러낼까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힘들게 걷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그 창고의 바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쥐띠에게 집안의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이자 동시에 재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멍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쥐띠인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살고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발장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발 배치가 쥐띠를 가난하게 만드는 걸까요? 쥐띠가 반드시 피해야 할 재물운을 박살내는 6가지 치명적인 징조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집도 해당하지는 않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뼈아픈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라는 한탄만 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쥐띠에게 현관은 재물의 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쥐띠분들의 집을 가보면 재물을 불러들이기는커녕 스스로 재물을 내쫓고 있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징조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현관에 해당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반드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난을 부르는 저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신발끝이 현관문을 향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쥐띠에게 있어 배신과 가출을 의미합니다. 쥐의 습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쥐는 밖에서 먹이를 구해 입에 물고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즉, 에너지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흘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신발의 앞코가 문 쪽, 즉 바깥을 향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과 에너지가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신발을 벗는 그 순간 다시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그 사람의 팔, 즉 이동을 상징합니다. 신발 끝이 밖을 향하면 기운 자체가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배치를 한 쥐띠분들의 특징은 돈을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값, 대출이자,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으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쥐가 힘들게 곡식을 물고 오다가 문턱에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발이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신발 끝을 밖으로 두는 행위가 바로 돈에 발을 달아 도망가게 만드는 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의식 중에 신발을 벗고 그냥 휙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연봉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신발이 짝짝이로 흩어져 있거나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쥐띠에게 분산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쥐는 매우 영리하고 조직적인 동물입니다. 곡식을 저장할 때도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의 신발이 한 짝은 여기 한 짝은 저기에 뒹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현관을 가진 집은 백발백중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벌어오는데 아내는 어디 썼는지 기억을 못하고, 아내는 아끼려 하는데 자식들이 사고를 칩니다. 돈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혼란스러운 기운이 쥐띠의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쥐띠는 원래 계산이 빠르고 판단력이 좋은데 현관이 어지러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짝을 잃은 신발처럼 부부 사이의 정 또한 멀어지고 각자 딴 주머니를 차게 되는 비극이 바로 이 현관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신발을 위아래로 포개어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공간이 좁다는 핑계로 신발 위에 또 다른 신발을 겹쳐놓거나 신발 정리대 틈새에 억지로 끼워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쥐띠에게 압박과 채무를 의미합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신발 위에 다른 신발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짓밟히거나 억눌린다는 형상입니다. 특히 자식의 신발이 부모의 신발 위에 올라가 있다면 이는 하극상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쓰거나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갉아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을 겹쳐두는 것은 쥐띠의 재물운이 숨을 쉬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집은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빚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고 삶이 항상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현관을 확인하십시오. 신발들이 서로를 눈누르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압박감이 바로 여러분 어깨에 얹힌 빚의 무게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쥐띠 여러분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 낡고 해진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쥐띠는 본능적으로 물건을 아끼고 저장하려는 습성이 강합니다.
이거 나중에 신을 수도 있는데 비쌀 때 산 건데 버리기 아까워라며 밑손이 다 닳고 색이 바랜 신발을 몇 년째 신발장 구석에 모셔두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낡고 신지 않는 신발은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내뿜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쥐가 창고에 곡식을 저장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썩은 곡식입니다. 썩은 곡식 하나가 창고 전체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낡은 신발을 방치하는 것은 썩은 곡식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집안의 음습한 기운을 불러들여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특히 가장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의 마인드가 고착된다는 점입니다. 낡은 것에 집착하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쥐띠 할머니는 20년 된 운동화를 현관에 두고 계셨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미 고무가 사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신발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끝마무리가 안 되고 자식들의 혼사도 계속 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신발을 당장 버리라고 호통을 쳤을 때 할머니는 손을 떨며 아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그 신발을 버린 후 거짓말처럼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막내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쥐띠 여러분, 버리십시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발이 한쪽 구석으로만 몰려있는 경우입니다. 현관이 넓은데도 습관적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한 구석에만 신발을 몰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쥐띠에게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재물은 균형 감각을 좋아합니다. 들어오는 돈, 수입과 나가는 돈,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부가 축적됩니다. 그런데 신발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배의 짐이 한쪽으로 쏠린 것과 같습니다. 배가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가계 경제의 균형이 무너져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거나 혹은 돈은 있는데 쓸 시간이 없는 기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척추나 관절 등 몸의 균형이 깨지는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쥐는 양쪽 수염으로 균형을 잡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현관도 좌우의 여백과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는 계절에 맞지 않는 신발을 꺼내두는 경우입니다. 한여름에 털신이나 롱부츠가 나와 있거나 한겨울에 여름 샌들이 현관에 굴러다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곧 정리하려고 라는 핑계를 대지만 이것은 쥐띠에게 치명적인 시류착오를 불러옵니다. 쥐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봄이 오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때를 아는 동물입니다. 쥐띠가 부자가 되는 핵심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타이밍을 잡는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언제 빠져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관에 철진한 신발이 나와 있으면 이 감각이 무뎌집니다.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물건이 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돈 벌고 떠난 주식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상투를 잡거나 이미 유행이 지난 사업에 손을 대어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이 여름인데 겨울 신발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게으름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쥐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쥐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징조 중 우리 집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3개 이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고 현관으로 가서 신발부터 정리하고 오십시오. 그것이 어떤 부적을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시급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발을 정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치웠다면 이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진짜 복을 채워 넣을 진짜 비법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상위 1%의 부자 쥐띠들만이 실천해온 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현관 배치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위치에 이 숫자만큼 신발을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현관은 3일 안에 금전운이 폭발하는 명당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은 쥐띠의 재물운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을 모두 파악하셨습니다. 나쁜 것을 치웠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진짜 복을 채워넣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시중에 흔한 풍수책에 나오지 않는 오직 성공한 쥐띠 부자들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전해 내려오는 현관 풍수 행동 강령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공간의 에너지를 재배열하여 흐름을 바꾸는 과학이자 수천 년의 임상을 거친 통계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따르는 순간 여러분의 현관은 단순한 신발장이 아니라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원칙, 신발은 반드시 현관의 왼쪽에 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집안에서 현관문을 바라보고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을 등지고 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마주보고 섰을 때의 기준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시선에서 왼쪽, 바로 그곳이 쥐띠가 두어야 할 성역입니다. 풍수지리에는 좌청룡 우백호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왼쪽은 청룡, 즉 푸른 주용이 관장하는 영역이고 오른쪽은 백호, 즉 하얀 호랑이가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청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시작, 명예, 상승, 그리고 귀인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반면 백호는 강함과 살기를 누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쥐띠는 12지신의 첫 번째 띠입니다. 시작의 기운을 타고난 쥐띠에게 상승하는 청룡의 기운은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쥐가 용의 등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던 쥐가 하늘을 날아 천하력에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쥐띠가 왼쪽에 신발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왼쪽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청룡의 기운을 자극하여 집안에 좋은 소식과 귀한 손님, 그리고 재물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신발을 잔뜩 쌓아두면 백호의 심지를 건드려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사고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 쥐띠들의 현관에 가보면 예외 없이 오른쪽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거나 우산꽂이 정도만 있고 주된 신발은 모두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발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이 작은 위치 변경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절대 원칙, 나와 있는 신발은 딱 2켤레여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식구는 4명인데요? 저는 신발을 골라 신는 걸 좋아하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을 위해서라면 현관 바닥에 나와 있는 신발은 딱 2켤레, 혹은 혼자 사신다면 본인의 신발 1켤레와 슬리퍼 1켤레, 이렇게 총 2켤레 세트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 숫자 2일까요? 쥐띠에게 숫자 2는 화합과 증식을 의미하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쥐는 번식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번식할 수 없습니다. 짝이 있어야 합니다. 음과 양이 만나야 새로운 생명, 재물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1켤레만 덩그러니 있으면 고독, 또 고자의 형상이 되어 재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3켤레 이상이 되면 기운이 산만해지고 서로 충돌하여 삼살, 또 분쟁을 부릅니다. 딱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커플의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부부의 금슬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돈이 돈을 낳는 복리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머지 가족들의 신발은요? 모두 신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신발장에 넣고 다음날 신을 신발만 꺼내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현관 바닥에 2켤레만 남기는 이 절제된 행위가 여러분의 통장에 0을 하나 더 붙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 원칙,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 끝을 안쪽 45도 대각선으로 돌려놓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신발을 정리할 때 가지런히 일직선으로 놓거나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경우처럼 밖을 향해 둡니다. 하지만 쥐띠 재물운의 핵심 비기는 바로 각도에 있습니다. 그냥 안쪽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집 안쪽을 향하되 서로 살짝 모이듯이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놓으십시오. 마치 두 신발이 집안의 중심을 향해 인사를 하거나 집 안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한 모양새여야 합니다. 왜 45도일까요? 쥐가 굴 속으로 들어갈 때를 관찰해보면 절대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저항이 적고 부드러운 유선형의 각도로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기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은 너무 강해서 튕겨나갈 수 있고 직각은 흐름을 끊습니다. 하지만 45도는 밖에서 들어온 재물운을 자연스럽게 집안 깊숙한 곳, 즉 거실이나 안방으로 유도하는 미끄럼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는 통발과도 같습니다.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발 끝을 45도로 안쪽을 향해 두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이 스트레스 없이 집안에 안착하게 되고 한 번 들어온 돈은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쥐띠 자산가들의 집에서 발견한 그들만의 은밀한 돈을 가두는 기술입니다. 오늘 밤부터 신발을 벗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살짝 비틀어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미묘한 각도의 차이가 여러분의 연말 정산 금액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절대 원칙, 신발 사이의 간격은 주먹 하나만큼 띄우십시오. 신발을 두 켤레 놓으라고 했더니 두 켤레를 딱 붙여서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하죠. 쥐띠에게 가장 좋은 간격은 여러분의 주먹 하나, 약 10cm 정도의 틈입니다. 풍수는 말 그대로 바람과 물입니다. 즉, 순환과 흐름이 생명입니다. 신발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기운이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합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운이 흩어집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이 여백이 바로 돈이 숨쉬고 자라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쥐가 곡식을 저장할 때도 나달 사이에 공기가 통해야 썩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의 신발 사이에도 바람길을 내어주십시오. 그 작은 틈 사이로 신선한 재물운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줄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왼쪽 바닥에 두 켤레의 신발을 주먹 하나 간격을 두고 안쪽 45도 방향으로 놓는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 또 리추얼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나는 재물을 소중히 다루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 안에 들어가는 신발들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발장은 쥐띠에게 깊은 창고입니다. 창고가 뒤죽박죽이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없습니다. 신발장 안을 정리할 때는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라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부츠나 워커, 등산화처럼 무겁고 목이 긴 신발은 아래 칸에 두어 기운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샌들이나 단화, 가벼운 운동화는 윗칸에 두어 가벼운 기운이 상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색상이 밝은 신발을 위쪽에, 어두운 신발을 아래쪽에 두면 안정감이 생겨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손길 한 번, 마음가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제가 아는 한 쥐띠 고객님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이 신발 배치법을 철저히 지키고 매일 현관을 닦은 지 1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지금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회장실에 들어가기 전 비서에게 신발 정리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45도 각도로 신발을 벗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밑, 현관 10cm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신발 정리가 끝났다면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을 비법이 필요합니다. 쥐띠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켜줄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쌀 한 줌과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신발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그 깨끗해진 공간에 재물운을 폭발시킬 강력한 기폭제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신발 정리가 돈이 들어올 길을 닦는 기초공사였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비법은 그 길 위로 금은보화를 실은 마차가 달리게 만드는 엔진과 같습니다. 상위 1%의 부자 쥐띠들이 집안에 은밀하게 숨겨둔 3가지 보물과 하나의 소신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신발장 안에 숨겨두는 쌀주머니입니다. 쥐에게 쌀은 곧 생명이자 부의 원천입니다. 쥐띠의 현관에 쌀이 있다는 것은 이곳은 풍요로운 창고다 라고 우주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고 예쁜 주머니, 붉은색이나 황금색이면 더 좋습니다. 에 햅쌀을 한 줌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발장 가장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넣어두십시오. 이 쌀주머니는 밖에서 떠도는 재물운을 집안으로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미끼가 됩니다. 쥐가 곡식 냄새를 맡고 모여들듯 돈의 기운이 쌀주머니가 있는 여러분의 현관으로 홀린 듯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쌀은 살아있는 곡식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새 쌀로 교체해 주셔야 그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묵은 쌀은 버리지 마시고 밥을 지어 드시면 그 복을 온전히 내 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현관에 황금색을 두는 것입니다. 오행에서 쥐는 물, 즉 수의 기운입니다. 이 물을 마르지 않게 하고 더 맑고 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의 기운입니다. 이를 금생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쥐띠의 현관에는 반드시 황금색 물건이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금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해바라기 액자, 황금색 동전 그릇,
혹은 노란색 꽃병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이 황금색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반짝이는 색깔이 쥐띠의 재물운을 깨우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매월 1일 저녁의 정화의식입니다. 쥐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해가 쨍쨍한 낮보다는 어둠이 내린 저녁에 활동력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쥐띠의 현관 청소는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매월 1일 해가 지고 난 후인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술시에 현관을 닦으십시오. 물티슈로 현관 바닥을 닦아내면서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치십시오. 묵은 가난은 물러가고 새 재물이 들어온다. 어두운 저녁에 현관을 환하게 밝히고 닦는 이 행위는 밤에 활동하는 쥐띠의 재물신경을 자극하여 한 달 동안의 금전운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풍수비법의 정점을 찍을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현관이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라면 그 재물을 찾아내고 움켜쥐는 것은 결국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쥐띠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겁이 많고 의심이 많다는 점입니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다 놓치거나 들어온 돈을 지킬 힘이 약해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호랑이의 눈, 호환석입니다. 예로부터 호환석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담고 있어 착용하는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고 결단력을 높여주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작고 예민한 쥐띠가 호랑이의 기운을 빌리면 가호,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호환석 발제를 손목에 차는 순간 쥐띠의 부족한 추진력이 채워지고 나쁜 애꾸는 호랑이의 눈빛에 눌려 범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에 성공한 많은 쥐띠 기업가들이 중요한 계약 자리나 미팅 때 반드시 호환석을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관에는 쌀과 황금으로 재물의 길을 열고 몸에는 호환석으로 재물을 낚아챌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완벽한 조화입니다.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쥐띠분들을 위해 최상급 원석으로 제작된 호환석 발찌를 특별한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줄 수호신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계절에 따라 이 비법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겨울에 태어난 쥐와 여름에 태어난 쥐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마지막 디테일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전략 마지막 파트에서 공개합니다. 쥐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디테일 하나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같은 쥐띠라도 태어난 계절에 따라 이 비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음력 10월, 11월, 12월, 1월 등 추운 겨울에 태어난 겨울쥐라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와 불안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관에 신발을 2켤레 내놓는 것조차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한 켤레만 두십시오. 겨울쥐에게는 화려함보다 안정과 은밀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신발장 안에 쌀주머니도 현미나 잡곡 같은 색이 짙은 곡식을 섞어 쓰는 것이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재물을 단단히 묶어두는데 유리합니다. 반면에 봄이나 여름, 가을에 태어난 쥐띠분들은 먹이가 풍족한 시기에 태어났기에 활동적이고 배포가 큽니다.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켤레 원칙을 꼭 지키시고 황금색 장식도 조금 더 크고 화려한 것을 두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물을 끌어당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2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거울이 보인다면 지금 당장 치우거나 가리십시오. 들어오려던 재물운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갑니다. 또한 비에 젖은 우산을 현관에 방치하는 것은 돈을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은 반드시 밖에서 말린 뒤 현관 오른쪽 구석 백호지 자리에 보이지 않게 수납하십시오. 자, 이제 모든 비밀의 열쇠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라고 의심하며 영상을 끄는 사람과 오늘 밤 당장 해고자 하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의 1년 뒤는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 신발 끝을 45도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쥐띠의 대박 재물운을 받았다 라고 확언의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과 실천이 우주를 움직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딱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꽉 막혀있던 금전운의 숨통이 트이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통장에 돈이 꽂히는 짜릿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에 재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